저희가 웃기에는 그리고 연초에 너무 뒤숭숭한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과 우려와 탄식을 쏟아내고 있는 하루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대통령실이요. 이재명 대표 회복하는 대로 이관섭 비서실장, 한호섭 정무수석을 보내서 위로하고 대통령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문병을 가겠다. 협치에 손을 내밀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아니면 쌍특검 문제부터 해결하라 이렇게 요구하실 겁니까? 이 지금 문제 가지고도 정치권에서는 니탁 공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심지어는 쌍특검 거부권 행사는 안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저쪽에서는 저렇게 강력하게 나오는데 네. 저는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문명 간다고 해서 모든 건 끝나지 않습니다. 비서실장 그리고 이관섭 실장 보낸다고 해가지고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본인도 인정할 건 인정하고 이 극단의 정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내려놓을지를 먼저 좀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문병만 가가지고 근데 특검은 거부권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대화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 네. 그러니까 또 일관성 있는 태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협치를 하려면.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그 좀 진정성 있는 반성을 좀 촉구하고 싶고요. 근데 그건 네. 뭐 본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강압할 수는 없지만은 저는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지도자라는 좀 그 무게감을 좀 깊이 깨닫고 좀 네. 서신해줬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특검에 대해서는 이거 당연히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 쓰는 것은 국민들이 다 반대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거부권부터 내려놓는 모습으로 좀 달라진 모습을 입증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거부권은 행사할 것 같은데요. 오늘 이송한다는 거잖아요. 국회에서 국회에서 네. 정부로 이송을 하면 국무회의를 임시회의로라도 열어가지고 이 거부권 발동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자, 민주당 차원에서는 이 문제 좀 어떻게 앞으로 대응할 거부권을 만약에 행사한다면 자, 제1야당인 민주당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 공적인 거부권을 사적인 이유로 인해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권한쟁의를 한번 걸어볼 것 같습니다. 권한쟁의. 사실 그 제2요구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헌법에서 얘기하는 것은 거부권이라고 하지 않고 제2요구권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공적인 영역에서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으니 다시 한번 국회에서 제의를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네. 다시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대통령 친인척 비리에 대한 수사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적인 혼란을 가지고 올 수 있으니 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사실 이 사적인 영역을 어디까지 쓸 수 있느냐, 네. 헌법을 이렇게 악용해도 되느냐, 사적 영역까지 통용해도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안 물어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추진하고 있는 것이 거부권, 제2요구권을 쓴다고 한들 헌법재판소에다가 이것까지 거부권이 가능한 사안인가, 네. 그 권한쟁의를 걸어볼 것이다. 그 이후에 뭐 표결도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법률적으로는 가능한 얘기인가요? 권한쟁의 심판을 민주당이 제기했을 때 이게 뭐 인용 가능성, 기각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권한쟁의라는 것은 이제 법적으로 헌법적으로 부여된 이제 네. 권한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검토는 해볼 수 있죠. 근데 저는 지금 거부권에 대해서는 당연히 잘못된 거고요. 네. 이것은 당연히 지금 사법적인 이제 판단을 한번 받아보자. 아마 민주당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네. 저는 원칙대로 하는 게 좋다고 봐요. 그래서 결국에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용으로 하더라도 국회에서 재의결하면 그때부터 확정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률안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저는 국회가 국회의를 신속하게 해서 네. 저는 빨리 이걸 제2결로 붙이는 것이 맞겠다. 자꾸 이런 식으로 어떤 하나하나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는 것은 네. 또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또 과잉된다라는 비판이 또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정치의 영역을 자꾸 스스로 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 저는 민주당한테 이런 얘기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자꾸 이렇게 헌법을 뭐 남용하거나 권한을 남용하거나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의 조짐들이 계속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거를요 좀 잘 파헤치고 좀 하나를 끝을 봐가지고요 차라리 탄핵을 거시는 게 나아요. 차라리 대통령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권한 하나하나를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탄핵을 해라 차라리. 차라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장관들에 대해서 뭐 터득하면 이제 뭐 그거 있잖아요. 네. 뭐 탄핵 심판 걸고 해서 다 살아 돌아오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차라리 그 사유들을 지금 쌓아가고 있잖아요. 네. 그럼 그것들을 하나를 좀 잡아가지고 어느 시점에. 물고 늘어져서 네. 거기에 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을 헌법재판소가 받을 정도로 문제의 본질을 그 처리하는 쪽으로 가야지 사사건건이 이렇게 헌법재판소로 가져가는 것은 네. 방향적으로 좀 맞지도 않고 실효성도 매우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략적 판단을 통해서 늘 하는 얘기입니다. 민주당
민주당한테 제가 늘 답답한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메뉴판만 여러 개 차려놓고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상식적이고 기본만 지키면은 헌법재판소 갈 이유도 없습니다. 근데 기본도 못해요, 이 정부는. 정말로 이렇게까지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할 것인가, 자기 네. 친인척, 자기 부인에 대한 수사까지 거부할 것인가, 상상도 못하는 일 아닙니까? 과거에 있었던 대통령 친인척 수사 다 했습니다. 근데 이 정부는 굳이 반대하겠답니다. 그게 뭐 배우자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배우자 눈치를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애초에 기본만 충실했으면 헌재에 갈 이유도 없다. 그리고 탄핵 이야기 말씀해 주셨는데 네.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권한쟁의까지 갈 이유가 된다.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라고 네. 한다면 그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 법꾸라지들이라고 하죠. 네. 이 정부는 다 검사들만 임명하고 다 법조인들만 임명해서 법으로 피해나갈 구멍만 싹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될 부분들, 그 기본에 대한 내용들 네. 이런 것부터 챙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다시 또 원론적인 얘기지만 네. 결국에는 민주당이 국민들의 민심, 그러니까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견제와 네. 감독을 해야겠다라는 세력들,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네. 정말로 그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렇죠. 절대적인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게 예. 선행돼야지 예. 그 다음에 그 대통령에 대한 견제도 가능한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민주당 한 얘기들에 대해서는 다 동의는 해요. 네. 내용은 다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만큼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해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실력. 실력이고 예. 전략이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한데 이번 거부권 같은 경우도요. 제가 만약에 민주당이라고 하면은 또 권한쟁의 들고 나오면서 또 헌법재판소 갖고 갈 이유가 없거든요. 네. 그냥 재의결을 빨리 해버리면 돼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뭐 반대하고 할까봐 이제 또 걱정돼서 이제 못 하시는 건데 그런 걸 고민하지 말고 일단 밀어붙이는 거죠. 붙이고 지금 또 특검해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수사 네. 안 합니다. 그럼 공수처를 압박해서 수사를 하게 만들든지 네. 아니면은 특검법을 또 발의를 해서 네. 그 의혹들을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모시고 가요. 제가 몇 번 모신다고 했는데 안 오신다고 안 간다고. 그러니까 그런 좀 실효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네. 그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객관화된 입증이 되면 당연히 국민들께서 신뢰를 보내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따라오다 보니까 국민들도 야 이거 여야 정쟁만 심하게 하는 거 아니야? 네. 둘 다 싫어. 네. 이렇게 되면서 민주당도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2요구 건도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대통령이 대통령 배우자의 특검 요구를 거부할 수가 없을 텐데 어떻게 저거를 헌법을 악용해가지고 거부를 하려고 하느냐. 이건 제2요구 건도 안 된다. 근데 이게요. 그러니까 권한쟁의를 해봐야 된다는 근데 입장이거든요. 거부권이라는 게 저도 예외적으로 행사돼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게 네. 규정이 없어요. 어떨 때만 거부권 쓸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대통령의 영역으로 맡겨놨기 때문에 네. 이걸 헌법재판소가 법률적으로 판단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네. 가깝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댓글에 신인규 변호사님 맞는 말씀이네요. 공감합니다. 우리 그 용기를 좀 더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전용기 의원님에 대한 댓글도 여러분 많이 올려주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맞는 말씀이시긴 해요. 네. 근데 뭐 제2요구에서 바로 표현하면 되는데 애초에 그런 것부터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게 법 좋아하시니까 저희가 제2요구를 그 권한쟁의 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제2요구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네. 충분히 헌재에서 판단받아서 기본부터 알려주고 필요하다면 제2요구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니 근데 이제 제2요구를 가기 전에 이것도 지금 권한쟁의를 써버리면 네. 뭐 제2요구가 가능한지도 잘 모르겠어요. 법적으로 이게 전례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자꾸 이렇게 어렵게 돌아가지 말고 네. 무기명 가자. 그러니까 무기명 투표니까 그게 정치력이잖아요. 민주당 의원님들이 저 국민의힘 의원들도 만나서 좀 설득도 좀 하고. 국민의힘이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또 어쨌든 원내에 계시니까 좀 그런 식을 통해서 어쨌든 무기명 투표로 하니까 통과될 가능성도 높고 이재명 대표 그 체포동의안도 가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의원님들 불신하지 마시고 정치의 영역은 정치에서 좀 해결하는 게 네. 필요하다. 네, 제 생각입니다. 전용기님은 귀하신 분, 뭐 이런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갑자기요? 네. 국회 안에서 감사합니다. 네. 보석 같은 분이시죠. 아니 근데 저는 이런 거예요. 늘 보면 어느 순간부터 정치의 사법화. 네, 너무 심해요. 정치가 정치 안에서 스스로 해결을 못하고 그냥 건발건으로 계속 법으로 가져가가지고 법률적 판단을 받아서 법이 맞다 틀리다 판관이 해주면 거봐 내 말이 맞지 이러고 돌아오는 거거든요. 사실 입법, 사법, 행정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면서 민주주의 발전을 이루는 거고 의회는 의회 나름의 권한과 의회 권력이 큰 겁니다. 국민들이 부여한 권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아주 그 무게감 있게 해야 되는데 정치가 계속 그 사법으로 가는 영역에 대한 좀 답답증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김건희 여사가 안 보여요.
어디 숨었죠. 갔습니까? 당연히 왜 숨었어요? 숨었죠. 19일째 두문불출, 신년 인사회도 나타나지 않았다. 김건희에서 나오면 도움 안 된다는 거 뻔히 알고 있으니까 숨겼겠죠. 감추는 거예요? 그렇죠. 감추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의 찬성 여론이 70% 이상이 되는데 네. 여사가 나오셔가지고 또 사진 찍고 인스타그램용 사진을 또 대통령실의 페이지에 걸고 이러면 당연히 사람들한테는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제 네. 대통령도 숨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숨지 않게끔 저희가 적절하게 견제를 해서 네. 이번 총선에서 정확한 윤석열 정부 심판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전용기 의원 말씀에 100% 동의하는데 네. 지금 김건희 여사는 이제 그 몰카 사건 이후에 네. 숨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 상황을 자각한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이 정치권을 보면서 제가 가장 불만인 게 뭐냐면은 네. 한동훈 위원장이 등장하고 난 이후에 네. 윤석열 대통령이 싹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존재감이 줄어든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바로 한동훈 위원장 나오면서 그 차기 권력 구도로 이게 넘어가 버리는 모양새거든요. 네. 이렇게 가면 절대 안 되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의 본질과 근원은 누구냐면 네.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늘 잊어서는 안 되고 네. 모든 문제를 지금 일으키고 있는 그 본체라 그럴까요? 네. 그 본체에 대한 강력한 견제를 전 계속 더 이어나가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이 정부는 선거에 굉장히 민감한 정부다. 당선된 그날부터 총선을 생각하고 오로지 선거만 생각하는데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를 보면 민심 동행이 안 된다. 전혀 안 돼요. 예, 민심 동행이 안 돼서 참 걱정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민심 역행이죠, 역행. 민심 역행. 드림 연구소 아니 나왔어요. 그러니까 민심 역행. 신인규 변호사를 잡았어야지. 예. 괜히 민심 아, 고행 잡아도 할수 싫습니다. 있게끔. 예? 그래요? 잡아도 싫어요? 싫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민주당도 안 오고 국민의힘도 안 오면은 어디로 가겠다는 민심 동행. 민심과 오로지 동행하는 민심과 길을 함께. 끝까지 가보죠. 예. 제가 조만간에 모시러 가겠습니다. 네. 안 됩니다.